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휴일, 좀 아침에 나왔습니다. 지금 창밖을 보니까, 확실히 조금 가을 분위기가 좀 나네요. 하늘에는 지금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입니다. 가을 하늘 공활하고,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3절이죠. 아무튼 이제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조금 뭐 덥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이제 가는 시간을 되돌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하다는 느낌이 좀 더 들 거고, 뭐 참 길었던 무더위가 이제 무더위도 이제 올 무더위도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기후 변화가 좀 이 속도도 빠르고 변화무쌍한 걸 보니까 내년에는 혹시 우리나라가 이제 40도를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올해도 보니까 저기 어딥니까, 저번에 뭐 미국 데스밸리인가 거기도 뭐 40도가 훨씬 넘었고, 그 다음에 저기 이란 51도인가 해가지고 뭐 이틀 강제 휴무를 실시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뭐 올해 우리나라는 뭐 한 35도, 36도 그랬는데, 어 워낙 이 다이나믹하게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진짜 내년에 우리나라도 뭐 40도를 넘거나 아니면은 40도에 근접하는 한 38도, 39도 이런 날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이제 뭐 잼버리도 끝났고, 그런데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책임질 시간이죠. 책임질 시간. 그래서 그런지 일단 요 빨갱이 놈들이 이제 바짝 쫄아 있습니다. 어제도 뭐 강순훈과 근현이 나와가지고 뭐 저 뭡니까 뒤치다거리는 국민이 하고 뭐 저기 생색은 저기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냐 뭐 그러면서 뭡니까 남아 남아 있는 이제 저 대원들 한테도 이제 최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강선우 건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검찰 특활비 얘기를 꺼내죠. 그만큼 이제 윤통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이제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학살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학살하면 좀 부정적이니까, 뭐라고 하죠? 악을 소멸시키는, 악을 처단하는 이제 시간이 다가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목을 이제 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신들이 탐욕을 위해서라면 국가마저 부정하는 집단. 반국가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 이 윤통이 2달 전에 만들어낸 거.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사용을 했죠. 거의 안 쓰다가. 빨갱이들과 그 하수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갈수록 이제 이 빨갱이들과 그 하수인들, 뭐 하수인이라기보다는 조력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더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윤통의 공이죠. 윤통의 공.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통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뭐 알려지지 않았을, 밝혀지지 않았을, 알지 못했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밝혀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물론 이거를
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뭐 사건 사고부터 해서 어떤 부정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제 뉴스에서 이 듣고 보고 할 수 있느냐? 역시 이제 그 윤통 때문이죠, 윤통. 윤통이 안 했으면 다 대부분 그냥 막 잠깐 얘기가 나오다가 유야무야 그냥 쑥 들어간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 뭐 부정부패 사건들. 근데 이제 윤통이 이제 저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부패 그리고 그 실체들이 이제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야 이거 저기 뭔 소린가 했는데 YTN에서 뉴스 여기 보시면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이 10일 밤 뉴스에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내보낸 것과 관련해 11일 하루에만 입장문을 2차례 내며 YTN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방송사고와 무관한 후보자 관련 검증 보도를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검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이거는 검증이 아니죠. 아주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마냥 계속 보도를 하고 흘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악의적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드러난 게 이 분당흉기 그래 제가 그 봤더니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뭐 그 자막에는 뭐라더라 뭐 사이코패스 뭐 어쩌고 그런 자막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뒤에 보니까 그래 저도 놀랐어요 딱 보고 뭐야 잠깐 이동관 얼굴이 다 자만자만하게 나와 있는데 자막에는 무슨 흉기 난동 무슨 사이코패스 측정 불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당연히 아니 이동관이를 갖다가 아예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방송 제목을 방송사고 구실로 YTN 길들이라나? 아니 길들이는 거하고 방송사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방송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 이 새끼들은 지금 아니 뭐 실수 뭐야 약간의 실수를 가지고 뭐 고소까지 하냐 이게 방송 길들이기 아니냐 이 기적의 논리를 시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 보세요 방송사고와 무관한 후보자 관련 검증 보도를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로 규정한다. 규정하며 법적 내용을 요구했다. 아니 그러면 이 의미가 그러면 YTN 후보자 검증 구실로 이동관 악마화하나?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똑같은 논리 구조잖아요. 아니 이 새끼들이 방송사고 구실로 YTN 길들이려 하나 이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거꾸로 YTN 후보자 검증 구실로 이동관 악마화하나? 이것도 이렇게도 충분히 그 저기 제목을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기 뭐야 보도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특히나 뭐 저기 그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런 흉악범 얘기가 아닌 그냥 일반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데 그게 나왔다거나 하면은 뭐 좀 그냥 단순 실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보도 내용은 이
흉기 난동 사건의 이 흉악범에 대한 보도 내용인데 뒤에 그림은 이동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악의적인 게 맞아요. 의도한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후보는 입장문에서 전날 사고에 대해 YTN 측은 스텝 간 지시 미이행, 기술적 오류, 교대 시간 등을 운운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보세요. 이게 진짜 변명이잖아. 스태프 간 지시 미이행, 기술적 오류, 교대 시간 등.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거를 100% 이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스텝 간 지시 미이행이라는 거는 이 완전 콩가루 집구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YTN이 아니 서로 이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직 구성원들 간에 이게 무슨 YTN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죠. YTN이 지금 한 30년 됐을걸요. 물론 TV를 시작하고 한 건 아마 30년까지는 안 됐을 건데 한 25년 됐을 거예요. 그런 회사인데 이 스텝 간의 스텝들 간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서로 엇박자를 낸다. 그리고 기술적 오류.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적인 오류가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 오류가 있을 게 뭐가 있죠? 보도 내용하고 다른 그림이 뒤에 대문짝만하게 걸리는데 그게 기술적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오로지 그냥 의도하고 그냥 이동관이 그냥 똥칠 좀 해봐야 되겠다. 오로지 그 신념으로 그럼 똥칠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흉악범 보도하면서 이 이동관이를 흉악범하고 등지시키는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 의도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와 함께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모든 가용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 조정실 등에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방송 전문가는 해당 사고가 1, 2초, 최대 5초 이내에 긴급 조치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 같은 사고가 생방송 중 10여 초 이상 지속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이며 역대급 방송사고라고 지적한다. 맞는 거죠. 이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다급하다 보니까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을 이것도 보세요.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감이라는 거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사과가 성에 안 찬다 했을 때 피해자가 씨발 저또 유감스럽네 씨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로 내가 사과를 받아들일 것 같냐고 그게 사과냐고 저또 유감스럽네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근데 기자식이나 한다는 새끼들이 국어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누군가가 나서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국어를 오염시키고
아니 이 새끼들이 맨날 뭐 한글날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뭐 세종대왕이 어떻고 뭐 한글이 어떻고 뭐 바른말 고운말 우리말 바른말 써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서 허구한 그런 얘기만 시부리잖아요. 거기다가 이것들은 기자잖아 기자. 용어를 가장 정확하게 써야 되는 기자. 그런데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이거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유감은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깊은 유감을 전한다 하는 말은 조롱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근데 이거를 누가 나서서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용어를 갖다가 반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만큼 이 사회가 썩은 거예요. 정상적인 상식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맛을 봐야죠. 그리고 정현주 회계감사에 여 탐관오리 비위 야 강제 퇴출 작전이다. 웃기잖아요. 아니 지금 감사해가지고 보니까 법인카드 흥청망청 쓰댔고 그것도 근무 시간 중에 뭐 술 처먹고 막 한 것도 다 들통났잖아요. 건태는 그 뭐야 지각하고 조기 퇴근까지 치니까 뭐 한 80% 정도를 갖다가 정시 근무를 안 했다는 건데 엄밀 추진비 부당 사용, 허위 보고서 작성, 법무 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 사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정 위원장이 빨리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공고한다. 정 위원장은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인 연봉 2억을 받는 사람이라며 탐관오리처럼 업무의 85%가량을 지각 조기 퇴근했다. 충격적인 것은 방심이 주요 간부들과 함께 업무 시간에 총 60회 이상 소주 7병 이상을 마시는 비상식적인 과도한 음주를 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 이런 새끼가 방심이 참. 근데 이런 새끼를 옹호를 하고 변론을 해요. 그래서 강순이 씨발년 이거 이런 년을 갖다가 거기를 지져버려야 돼요. 윤석열 정권의 정위원장 강제 퇴출 작전이 점입가경이라며 없는 복무 기준과 민원 처리 기준 기한 기준을 들먹였고 연봉을 공개해 회계 업무와 무관한 내용을 적시했다. 아니 없는 복무 기준이 뭐죠? 아니 저기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복무 규정에다가 예를 들어서 반드시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야 한다는 그 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 복무 규정에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지 않으면은 뭐 페널티를 가한다 이런 만약에 조항이 없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공무원이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10시에 출근하고 11시에 출근하고 또 5시에 퇴근하고 4시에 퇴근한 게 그게 그 징계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근데 이걸 또 쫓아가가지고 개딸년들, 찌빠년들, 대깨문 개18년들 보면 이런 걸 또 잘한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 이렇게 병드는 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근데 뭘 씨발 국민이 위대해. 그 쓰레기 쓰레기.
이는 전형적인 먼지트리식 만신주기 감사라며 흠집을 만들고 여당을 앞세워 흔들어 몰아내는 것이 이 윤 정권의 전형적인 퇴출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흠집을 만든 게 아니고 쌍이나 그러면 이게 흠집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요 저기 건태가 조작된 거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쌍이나 여기서 말하는 감사에서 지금 지적받은 건태 이거 조작이다. 아니 그래 전현이 그녀는 그래도 뭐 존나게 뻔뻔하지만 씨발 조작된 거다 막 우기고 했잖아. 아 그런 성의라도 좀 보이든가 이 씨발려나. 그리고 그래 여기 소주를 씨발 근무 시간에 소주를 씨발 아니 소주 7병 이상을 마시는 아니 이게 이게 조작된 거라는 걸 씨발려나 밝히라고. 그래놓고 이게 조작이라고 얘기해놓고 씨발 그러면 흠집내기라고 하면 데려는 주지 쌍이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 빨갱이들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은 한결같아요.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권력에서 멀어졌을 때는 자기가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까 정의로운 양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그게 먹혀가지고 권력에 딱 진입을 하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지 주머니 30돈 마냥 생각해가지고 곶감 빼먹듯이 막 빼먹고 하는 게 이 빨갱이들의 전형적인 이제 이 특징이죠. 특징.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고 DNA. 어느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통이나 저기 한동훈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 세력이 좀 있고 막 이 우기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소위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것들이 워낙 대부분이 다 십선이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이 새끼들의 방식이 먹겠다고요. 강선우처럼 씨발 말도 안 되는 이런 개소리를 계속 쳐씹으리면 그런데 이제 윤통하고 이제 한동훈이가 딱 나서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이제. 거기다가 너무도 자신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윤통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왜냐하면 너무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너무도 이 빨갱이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정확하게 그 습성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윤통이나 저기 한동훈 입장에서도 보면 왜냐 무조건 이 방식대로 저기 뭡니까 말하고 행동할 거라는 게 딱 거의 수학의 공식처럼 딱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통하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엄청나게 다루기 쉬운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나게 깝깝하고 막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새끼들이 워낙 선전선동에 능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빨갱이 언론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이 빨갱이들이 아직도 좀 더 기성을 부리고 뭔가 좀 얘들의 어떤 그게 통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속을 들여다보면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빨리빨리에 젖어 있는 이 족속들의 습성에는 너무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지율도 그렇게 엉망으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언론이 만약에 정말 사실만을 보도한다면 윤통 지지율 최소한 지금 그러니까
저기 득표율하고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래 공영방송이고 뭐고 다 떠나서 방송한다는 새끼들이 뉴스 같은 걸 보도를 하면서 최소한 쉽게 말해서 그냥 아주 건조하게 보도를 하는 게 맞죠. 특히 KBS, MBC면 그 특히 뉴스는 자기들이 만약에 욕을 먹기 싫으면 뭐 좌고 우고 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다 패널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정확하게 그 사실만을 보도하면 돼요. 거기에 뭐 자신의 생각을 넣거나 말거나 할 것도 없이 예를 들면 그래 그 뭐 폴란드의 방산 수출을 얼마 했다. 그리고 뭐 잼버리 같은 경우도 뭐 전 정부 탓이다 이것도 필요 없이요. 그냥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대로 보도를 하면 돼요. 그냥 뭐 이상한 놈들 불러다가 막 그렇게 전혀 하지 말고 그냥 뉴스 시간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 뭐 부안군에서 요 공무원 새끼들이 크루즈 여행을 뭐 몇 번을 했다더라. 그 전북도에서도 뭐 이 예산 가지고 여행을 했다더라. 그리고 뭡니까 그 회의록도 나왔잖아요. 저기 선정되고 나서 뭐 저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이낙연이가 뭐 회의를 하면서 뭐 이거 저기 뭐야 농지기금을 이제 여기 좀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 회의했던 자료. 그걸 그냥 사실대로만 보도를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빨갱이 새끼들 죄다 불러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윤통은 지금 그걸 못하게 막으려는 거예요. 굳이 시청률을 받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 니들의 생각은 넣지 말고 그냥 딱 지금 딱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딱 정확하게 아주 건조하게 보도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윤통 지지율 그 저기 득표율만큼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그래 뭐 저도 놀랐어요. 아니 뭐 그 노무현이가 뭐 그래 뭐그 당시에 싸우고 저기 권양수기가 집을 나가고 그러고 이제 저기 노무현이가 뛰어내렸다 이 얘긴데 이 얘기는 뭐 알게 모르게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길래 뭐야 지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바로 이제 이 뭐야 판결한 판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 진짜 이런 비겁한 새끼들. 아유 참 진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진석이가 그래 그걸 그 정도로 만약에 6개월이 나올 것 같으면은 유시민이 장경태 뭐 김의겸이 뭐 박찬대 뭐 이런 놈들은 최소 징역 한 1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 이렇게 확정이 된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씨발 저기 빨갱이 새끼들 가짜뉴스 퍼뜨린 새끼들 최소한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근데 그래 이거 저기 과거를 좀 까보니까 뭐 2003년도였습니까? 그때 뭐 고3이었다든가? 그때 뭐 그래 저기 탄핵한다고 하니까 뭐 그때 뭐 한나라당 뭐 이 새끼들 뭐 저거 막 그런 글도 적은 적이 있다고 하고 아니 그런데 또 그러지만 아니 그 당시에도 탄핵은 추미애가 주도해서 병신들아. 아 정말 깝깝해서 지금 너그 편이라고 생각하는 추미애가 이 쌍놈의 새끼야. 이런 새끼가 판사라고 앉아가지고 아니 그래 정치 성향이 어쨌든 간에 최소한 판결은 판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래 뭐 법적으로는 지금 최고가 7년인가? 그러니까 7년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보면은 뭐 아니 정진승한테 그래 6개월 때린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의 그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판례. 유시민이도 500만 원 받았고 뭐 지금 1심에서 500만 원 판결 나왔고 뭐 다 지금 그런 형태로 다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다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기억나는 게 대부분 정치 관련해서 뭐 100만 원이나 100만 원 이하 뭐 많으면 그래 한 50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뭐 뜬금없이 씨발 갑자기 징역 6개월. 아휴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 나라가 다 쓰고 있는데 이걸 몇 개월 만에 한 1년 만에 왜 빨리 처리 저기 뭐 이재명이 처리 안 하냐고. 보세요. 사법부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금방 막 그 증거 한두 개 있다고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땅땅 이재명 구속시켜.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100%. 아니 막말로 만약에 이 새끼가 영장 판사를 하더라도 지금쯤 되면 이 새끼도 이재명이를 갖다가 그 영장 기각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특히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은 이제 증거인멸 행위, 그다음에 회유 정황 자꾸 쌓아놨잖아요. 아마 검찰에서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저기 이재명이 하고 요쪽 쪽에서 이제 그 증거인멸, 그다음에 회유 협박 이거 저기 만약에 그 문서로 만들면 아마 책 한 권은 나올 걸요 아마. 그게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선일보가 해외 견학 같은 잼버리 조직이 폐막전 나와 시내 관광했다. 뭔 얘기인가 싶었더니 작년 1월? 올해 지난 1월이죠. 여기 보시면 조직 관계자들이 방글라데시아로 출장을 떠난 건 지난 1월이다. 현지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스카우트 잼버리를 견학하겠다는 목적으로 당시 출장 계획서에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개폐형식 및 프로그램 운영 스터디 등을 위함이라고 적혀있다. 출장단에는 총괄기획본부와 대외협력본부장, 행사운영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이 포함됐다. 조직위 측이 작성한 일정 표를 보면 이들은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잼버리장에 머물며 개폐 형식 및 프로그램 운영 스터디를 하고 28일 귀국해야 했다. 그러나 12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조직위 관계자들은 대회가 마무리되기 하루 전인 26일 내부 투표를 거쳐 대회장을 떠났다. 이후 215km가량 떨어진 수도 다카로 이동해 관광을 시작했다. 당시 동행한 잼버리 운영팀 소속 한 자원봉사자는 견학을 위한 대회 참석 중 일정이 남았는데도 이를 보지 않고 수도 관광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기상이변 등 급하게 촬영할 이유는 없었고 당시 대부분 국가가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직이 참가한 홍보팀장은 공식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된 것 역시 공식 일정에 해당한다며 버스 배차 등 문제로 미리 야영장에서 다카로 이동했다. 대회 주최 측과 협의에 정한 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회 주최 측이 한국 스카우트단의 다카 방문은 잼버리 후 활동의 일부였으며 한국 스카우트단과 주최 측의 공동 노력으로 결정됐다. 한국 스카우트는 아태 잼버리에 완전히 참여했다. 그들은 우리 도움으로 다카를 방문했다고 말한 입장문을 조선닷컴에 전달했다. 당시 조직위 관계자들은 다카 시내 번화가와 국회의사당, 현지 대학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뷔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집을 찾아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래 뭐 이제 입장을 묻기 위해 이제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이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조선일보에서 직접 이제 그 주최 측에다가 알아본 게 아닙니다. 나오듯이 여기 이렇게 말했다더라. 한국 스카우트 아태 잼버리에 완전히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선일보 측에서
방글라데시 주최 측에다가 알아본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여기 조선에다가 보내줬다는 거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카톡 이제 내용인데 뭐 보시면은 로컬 맥주 450달러, 외국 맥주 1,300달러, 위스키 1,000부터랍니다. 8층이 바입니다. 오픈 시간 언제냐?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지난 6년간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가 안 생기나, 야, 찌빠 새끼들아. 어? 야, 이 개딸려 놈들아. 아무리 진영 논리가 뭐 고착화되어 있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흥청망청 막 쓰대는데 이거는 분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너그 편이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이 씨발놈들아. 어? 네, 나오죠. 민주, 윤, 잼버리 숙소 지원지 시에 국가 예산 금 특활비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재가 이제 진짜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오죽 이제 깔 게 없으면은 검찰 특활비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검찰 특활비 얘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가져올 소재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나머지는 너무 식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참신할란가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당연히 안 먹히죠. 야, 찌빠야, 야, 개딸년들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제발 좀, 더 이상 안 먹힌다니까? 그 지지율,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 잼버리 가지고, 너희들이 그래, 어쨌든, 그렇게 물고 싶고 뜯고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 올랐잖아. 왜 그럴까? 아니, 그래, 너희들이 공격하는 그게 아니라도, 어떤 잼버리, 뭐, 폭망했잖아. 어떤 초반에. 난리가 났었잖아. 그리고, 씨발, 그래, 지론조사 하니까, 윤정부 책임이다가, 씨발, 60%였잖아. 어? 근데 여러분들, 그 여론조사라는 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얼마나 허점이 셉니까? 뭐냐면은, 아니, 당연히 그냥, 그, 잼블이 지금 망했는데 저기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 듣는 사람이 당연히 지금 정부가 윤정부잖아. 그럼 별 생각 없이 당연히 윤정부 쪽에서 하는 저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래? 그러면 엉망이네. 책임이 그러면 윤정부한테 있다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씨발아. 저런 사정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냥 단순히 그냥 잼버리 망했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물었는데 당연히 씨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히 훨씬 많지 씨발아.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선정 과정부터 쭉 다 설명해주고 예산도 어떻게 썼는지 다 설명을 해주고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걸 이 돈 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했대요 하면서 그거 다 설명해주고 만약에 조사를 해봐봐. 그럼 반대로 나오지 씨발아. 그런데 아무 배경 설명 없이 씨발 그냥 잼버리 폭망했는데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리 물으니까 당연히 씨발 그래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 당연히 뭐 행사든 뭐든 지금은 우리 윤통 시절이잖아요. 그럼 윤통 시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그래 현 정부 잘못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지상정이라니까. 한심한 새끼들. 쭉 읽어볼까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보세요. 지금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는가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라며 잼버리 참사 수습에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그러니까 관 속에 처박혀 있는 화석화된 거 지금 다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오송 참사 씨발 이태원 참사 씨발 이러다가 세월호 참사까지 끄집어내기 전에 씨부랄. 세월호 참사 때 윤통 막으셨지. 아 씨발 그때 대구 쫓겨가 있었구나. 아 그거는 못 가져오겠구나. 아무리 이것들이 뻔뻔하게 이거 저기 등태기 씌우는 걸 잘하더라도 세월호는 윤통한테 못 뒤집어 씌우지 못하겠구나. 아닌데 그것도 기적의 논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다 안 되면 한번 지켜보죠. 세월호 참사 책임져라 씨. 그런 막장이 나오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설마 그러겠습니까? 씨발 그때 윤통 씨발 저기 존나 저기 박근혜한테 찍혀가지고 씨발 저기 대구에 쫓겨가 있었는데 씨발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보죠. 아 정말 특히 오송 치하도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한 사과는커녕 유가족의 위로의 한마디도 없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오송 치하도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는 상황?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유가족들이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기만 하다. 정부는 잼버리 참사 수습에 기울인 정성이 100분의 1만큼이라도 이태원 오송 참사 유가족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이게 전형적인 시체팔이 감성팔이 관장사 아닙니까 이러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얘들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이때까지 자기들이 했던 거는 관장사 시체팔이 감성팔이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지금 안 먹힌다는 걸 지금 얘들이 자각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어느 정도는 자각하면서도 자기들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긴 하겠죠. 그래 내가 안 그러더나 새끼들아. 작전을 바꿔야 된다고 하기사. 그런데 씨발 뭐 알아도 뭐 작전을 바꿀 만큼 대가리가 있는 새끼들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고 실력 자체가 없는데 뭐 이거 말고는 평생을 그냥 그 조작해가지고 선전선동하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이 불쌍한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딴 것들이 수십 년을 갖다가 그래 제가 저도 좀 한참 까먹고 있었는데 아까 뭐 뉴스타파 거서 그 저기 뉴스타파가 아니고 진실타파죠. 진실타파. 진실을 깨부시는 거죠. 진실을 깨부숴서 이제 허위를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진실타파 조작 진실타파 조작 허위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 아까 저기 뭐 유튜브 이제 또 관련 영상으로 이제 뜨는 게 뭐였냐면은 그 이제 이동관리를 까야 되니까 그 이제 몇 년 전에 저기 뉴스타파 새끼들이 그 이명박 때 이제 그 뭐 언론 장악 관련해서 만든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다큐멘터리가 아니죠.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 영화죠, 영화. 공범자들이라는 영화. 그걸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뭐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무료로 이제 유튜브에다 푼다고 하면서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게 제가 그 당시에 펀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뉴스타파나 이런 어차피 뭐 다 이 빨갱이 새끼들이 다 공통적입니다만은 뭐 영화 만든다 뭐 만든다 하면서 막 펀딩 그 뭡니까 모금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범자들 여기에 내가 저기 참여했나 해가지고 왜냐면은 그때 이제 저기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 그 엔딩 크레딧에 그 명단을 쭉 그 적어서 이제 그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메일을 뒤져봤더니 2016년도였죠. 그러니까 벌써 7년
7년 전이죠. 자백이라는 영화. 그 자백이 그 뭐냐면은 유성이 그 당시에 그 뭡니까 저 간첩 사건 연루됐다고 해가지고 서울시 공무원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제작에 제가 펀딩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억을 보면 3만 원을 내서 3만 원을 내가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당시에 그래 이제 기억나는 게 그래 엔딩 크레딧에 제 이름이 올라와요. 흑역사 중에 하나죠. 그 씨발 영원히 아니지. 그 영화가 없어지지 않, 그 영화를 아예 없애지 않는 한은 제 이름이 그게 끝까지 영원히 남아 있을 거란 얘기 아니야. 아 정말 쪽팔려서 아 이걸 왜 하냐면은 그때 그 최성호 그 새끼가 펀딩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 메일이 남아 있어요. 이 보시면 그것도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라 씨발 뭐 메일을 갖다가 한 수십 개를 보내 수십 개를. 그리고 제목이 그거예요. 자백 최승호 감독이 스토리 펀딩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보낸 사람 CHOISH 골뱅이 뉴스타파.org. 받는 사람 제 이름이죠. 이게 2016년 9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42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백 후원자 여러분 최승호입니다. 추석 명절은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저도 가까운 인천에 계시는 어머니께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대형 영화 체인은 대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영화 체인들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영화 체인들은 그 이후로 자백이 개봉할 때 자신들의 영화관에서 상영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화 체인 실무진은 시사회 대관은 못하지만 개봉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 고 말하고 있기도 해서 아직 영화 명확하게 가보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 현재까지 예약 가능한 상영관들을 중심으로 시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뭐 영화 관람 신청하기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개봉 전 시사회 또는 개봉 후 예매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어떤 지역의 영화관도 선택 가능하도록 상영관 조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후원자분들도 서울의 영화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오류가 날 경우 PC로 접속해 주세요. 만약 시사회 일정이 맞지 않으시면 예매권 선택을 해주십시오. 이 경우 개봉 뒤 가까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예매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9월 30일까지 시사 일정을 준비했고 나머지는 계속 상영관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원, 부산, 경남, 전남 후원인분들은 10월 시사 일정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 시사 일정 9월 20일 화요일 20시 메가박스 킨텍스, 21일 20시 메가박스 영통, 22일 목요일 20시 서울 메가박스 신촌, 23일 금요일 20시 서울 서울극장, 24일 토요일 15시 메가박스 대전,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만원 이상 펀딩하신 단체를 대상으로 시사회를 개최해보니 빈자리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족끼리 이때 제가 그러니까 3만원을 이 자백 영화 만든다고 해가지고 펀딩에 참여해주세요 했을 때 3만원을 제가 제 피 같은 돈 3만원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제 이름이 영원히 박제되어 있어. 박제. 씨부랄. 이 영화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씨부랄. 열받아. 이재명. 참 진짜 이 이재명의 바닥이 어딘지 참 밥 같이 먹어도 기억 못해. 안면 인식장애 비난받기도.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뭐 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었던 게 있었죠. 그 황수정이었죠. 황수정이 그때 그 허준 성공하고 막 인기가 돌달리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한 2년 3년 정도 지났습니까? 마약했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약 아니다 체험제다. 그때도 말씀드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비난을 감수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자기는 이 무죄만 받을 수 있으면 뭐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면 인식장애면 정치하면 안 되지 씨발아.
아이 찌바 새끼들아, 야이 개딸년 18년들아, 생각해봐봐. 안면인식장에 그 글자 그대로 씨발 그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래 며칠 전에 봤는데 며칠 후에 인사를 하는데 누구시죠 한다는 얘기 아니야. 아 물론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인사한 거면 당연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면인식장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안면인식장애라는 얘기가 정말 그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이후로도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뭐 잠깐 인사를 했는데 그 며칠 후에 못 알아본다. 그거는 솔직히 안면인식장애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안면인식장애 저도 뭐 이 의학적인 뭐 기술은 그건 없습니다만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기서 의학적으로 말하는 안면인식장애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앞으로도 이후로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잠깐 무슨 행사나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악수 한번 한 거. 그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안면인식장애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의학적으로 만약에 안면인식장애다 하는 거는 모를 수 없는 상황인데 모른다. 그럼 이게 질병이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질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 뭐 제가 여기 부산 여기 지하 상가에서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무슨 지금 사전제 하고 있는데 그래 만약에 이제 뭐 올해까지만 하고 장사를 접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지나가지고 길 가다가 바로 제 요 지하 상가에서 장사했던 저기 사장님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년쯤 지나가지고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저를 보고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악수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못 알아봐.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 바로 옆 가게에서 장사했던 사장이야. 근데 그걸 못 알아봐 제가. 그럼 그게 안면인식 장애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4년 동안 씨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옆에서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고 했는데 한 1년쯤 지났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 알아본다? 그건 당연히 질병이지. 그게 안면인식 장애일 거 아니에요. 그 이런 당연히 욕먹을 거를 뻔히 알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씹어내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는 무지를 받아야 된다. 뭐 욕을 어떻게 듣든 간에 누가 뭐라고 비난하든 비판하든 간에 나는 일단 어떻게든 무죄만 받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은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이거. 이걸 보고도 이걸 옹호를 하고 와, 참. 그것들이 사람 새끼면 그것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찐빠들은 이제 당연히 옹호를 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 무당층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요 새끼들, 요 빨갱이한테로는 안 가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당층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여고 얄고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실망 정도가 아니라 막 그렇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더 정치, 정치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더 혐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새끼 생각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차비 그래 무당층으로 빠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투표 안 할 거다. 너무도 실망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에 아마 이렇게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부동에 그냥 뭐야 나라를 팔아먹어도 내 편을 찍는다는 그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선 같으면은 전국이 그냥 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 총선하고는 상황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그냥 뭐 당락에 상관없이 전체 표를 계산하면 막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는 전체 표를 계산했을 때 전체 표가 예를 들어서 한 조금 더 나오더라도 총선 의석수는 엄청나게 저기 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이기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20, 30% 이상 차이로 이기고 지는 거는 한 표 차이로 만약에 다 져버리면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전체 득표수는 예를 들어서 그래 국민의힘이 전체 득표수는 많아요. 그런데 의석수는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대선하고 총선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수선거구제가 문제가 많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냥 그런 어떤 효과를 바라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기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오판이 될 거라는 거.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통하고 한동훈이는 얘들 밑바닥까지 알고 있다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윤통하고 한동훈이는 저보다 더 한 발 앞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들은 지금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그 윤통하고 한동훈의 그 지금 뭡니까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안배해 놓은 것에 다 포함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이제 최소한 지금 무당층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반감만 사죠. 그리고 얘들이 지금 그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 심하게 나가면 그 무당층이 그래도 이 새끼들은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치 관심도 거의 뭐 저 국민의 이것도 더 쓰레기 같기는 한데 근데 가만히 이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 새끼들은 진짜 아니네 이런 생각이 스며들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면. 근데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윤통하고 한동훈이는 얘들의 이런 습성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겉으로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 좀 아직도 좀 깝깝해 보이고 한데 다 그냥 시간 좀 지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성남 도계공 사업에 참여 이재명 자필 공문 확보한 검찰.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댓글을 또 읽어봤죠.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 진짜 기사하고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봐라 공공이 환수했지 않냐 이게 뭐가 문제냐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이 제목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백현동에서는 지금 배임으로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동규가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순간 도계공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씨발 도계공이 빠져 있더라.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처음에 이거 공공 개발한다고
성남 도계공이 참여해야 된다고 자기가 사인까지 했는데, 서명까지 했는데, 결재 서류에 서명까지 했는데, 갑자기 민간 개발로 바뀌었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지금 혐의가, 아니, 그래, 공공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업자를 참여시키는 바람에, 성남시가 가져야, 도계공이 가져야 될 이익을 갖다가 민간업자가 다 가져갔다. 그래서 이 배임이다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배임 혐의를 입증해 줄 이제 이 자료가 이제 확보됐다는 걸 얘기한 건데 이 찌빠 새끼들은 엉뚱하게 그 봐라 공공환수한 게 맞네 씨발. 아 정말 야 찌빠 새끼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아니 이거는 공부도 필요 없어요. 저도 뭐 씨발 법도 모르고 저도 몰라. 제가 말했잖아 저는 평생을 씨발 공돌이 했다고. 아 그래 평생을 공돌이만 했던 놈도 씨발 그 조금 읽어보면 좀 감이 오는데 하나 많이 들어가지고 지지한다는 새끼들이 그 봐라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지한다는 놈들이 그 달아놓은 그 저기 댓글이 오히려 배임의 증거가 되잖아요. 배임의 증거. 아니 댓글에 그저 찌빠 새끼들이 몰려가가 댓글에 그 봐라 공공환수한 거 맞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공환수 하려고 했는데 새끼야 그래 민간업자에 줘가지고 민간업자에다가 이익 다 몰아줬다는 게 씨발놈아 이 사건의 개요야 이 병신아. 아 씨발 저도 무식한 새끼들. 아 씨부랄. 아 존나 참 깝깝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의 나라가 참 버티고 있는 게 참 이걸 그 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미국, 일본 아니면 씨발 이거 설명할 수 있냐고. 미국, 일본 뒷배가 없으면 씨발 벌써 씨발 북한에 먹겠지. 에휴 씨부랄. 뭐 아무튼 그래 제가 그래 댓글을 좀 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조롱한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니까 뭐 검찰 출석할 때는 당당하게 조사받을 때는 묵비권 증거 나오고 증거 나오고 쭉 나옵니다. 중앙일본에 공공환수하려고 성남 도계공을 참여시키라고 한 이재명이 뭔 잘못이란 거야? 보세요. 이 지금 전혀 이 맥락하고 상관없는 그래도 좋아요가 176이야. 이게 찌빠들의 수준이에요. 찌빠들의 수준. 그 이게 지금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을 옹호한다는 게 이재명을 구름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도계공 참여 결재가 잘못됐냐? 보세요. 저수지에 수백억 있다며 파도 안 나오나 왜? 지지율 답보 상태고 니들도 마찬가지 미치겠지. 이번에 쇼부 못 보면 경건이 날아갈 듯. 아휴 참 이게 지금 이 찌빠들 수준이에요. 찌빠들. 이 사부 리스크에 기름 부은 혁신이 거세진 용태론. 어, 이 거세진 용태론인데 그 지금 이제 자기도 이제 그 뭡니까 마지막을 아니지 자기가 생각에는 마지막이 아니지. 그래도 이제 또 바깥 세상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제 자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재명이 스스로도 이제 씨발 구속은 피할 길이 없구나. 자기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렴 팀쟁을 하려고 이제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구치소에서 의왕에서 수렴 팀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꼼수 뭐
뭐라고 할 수 있죠? 악수죠, 악수. 자충수, 자멸수죠, 이게. 그 뭐야, 요 잼버리만 제대로 틀어도 아마 여기에 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또 십수명 이상은 나올걸요, 아마? 아, 이낙연이도 나 걸려 있잖아. 애초부터 잼버리 대회에는 관심이 없었고, SOC 예산 따는 것만 관심 있었다는 게 언론 보도로도 지금 나왔죠? 회의록에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낙연이 같은 그런, 솔직히 생긴 것도 딱 보면 좀, 얼굴에서부터 좀 존나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합니까? 좀 깝깝하고 약간 좀 맹해 보이는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여러분? 이낙연이 얼굴 보면. 아니, 이재명이는 그래도, 씨발, 그래, 뭐가 좀 강단은 있겠다는 좀 그런 느낌은 들잖아요. 내 편이고, 내 편이고, 뭐, 그걸 떠나서. 근데 이낙연이는 얼굴을 딱 보면, 딱 얼굴에서 느낀, 풍겨오는 느낌이 결단력 제로. 강단도 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좀 좋게 표현하면, 갈 때 갈 때. 이낙연이 딱 그 얼굴에서 풍기는 그런 느낌 딱 안 오나? 그런 새끼가 뭐, 좋다고 참, 꼬라지하고는, 씨부랄. 아휴. 그리고 그래, 이왕 재판에서는 그 깽판 쳤죠. 김영태인가 하는 그 새끼가. 그게 뭐, 민변 장은 멤버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민변이 그 수준인 거예요. 그 뭐, 민주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다 정리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제 살아 생기는 아마 안 생길 겁니다. 왜냐? 민주라고 다루는 순간 씨발 이런 빨갱이 새끼가 바로 덩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국어를 오염시킵니까? 이 쓰레기 새끼들이 역사도 오염시키고 완전히 오물덩어리라니까. 폐기물. 그러니까 후쿠시마 자기들이 말하는 핵 폐수 그 수천 수만 수십억 수천억 수조원 수조억 배 수조억, 수조억이란 말이야. 단어가 없잖아. 경배, 청경, 뭐, 그런 거. 참말로. 그리고 뭐, 박용진이 이 새끼가 또 요즘에 또 기어 나오더라고요. 이 새끼도,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들 존재감을 좀 과시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덤비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래. 덤비니까 결국에는 씨발로만, 네 범죄 사실만 드러나잖아. 나 진짜,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또, 2009년에 뭐,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09년 정도에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돈 천만 원 나오는 수준의 음주운전 아닌가?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저는 면허증을 좀 늦게 땄거든요. 20대 때 안 땄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정신 나간 시기였는지 모르겠.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아니 지금도 자동차가 많아가지고 환경오염 많이 시키는데 뭐 나까지 뭐 면허증 따가지고 거기다 보태야 되겠냐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실제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안 땄어요. 그 서른 딱 되던 해인가 땄는데 그 90년대 초반 된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친구놈이 있었는데 그 새끼는 이제 그러니까 뭐 고3 때인가 막
하여튼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저기 뭐야 저기 면허증을 따가지고 일찍부터 좀 저기 운전을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2000년대 들었었는데 걔가 한 번씩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무슨 무용담이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자기가 이제 일찍 땄으니까 일찍 운전을 했으니까 90년대 초반 중반 정도 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이런 음주 측정기로 음주 운전을 그 단속하고 그러질 않았대요. 그 당시에는 뭐라면은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그 뭐 저 종이컵 같은 데다가 후 해보라 해가지고 냄새 맡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음주 측정을 음주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뭐 참 마치 뭐 무용담처럼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됐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래봐야 뭐 저기 또 뭐 한 돈 많원 지어주면 또 뭐 왜냐면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의경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의경이 그 당시에는 교통 의경들로 많았거든요. 근데 교통 의경들은 제가 30년 전에 제가 의경 생활하던 그 당시에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 나갔어요. 교통단속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랬다가 난리가 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교통단속 하잖아요. 그럼 걸리면 면허증 보여주세요 하면은 면허증 뒤에다가 뭐 만 원짜리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좀 돈이 좀 있고 좀 이거 좀 심각하다 싶으면 뭐 만 원짜리 한 5개? 아니면 뭐 좀 돈이 좀 있다 싶으면 뭐 10만 원짜리 수표 같은 것도 해내가지고 밑에다가 씩 주고 그러면 또 뭐 확인하는 제가 네 조심해서 가십시오 충성 보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경하던 시절에 교통 했던 놈들은 마음만 먹으면 집 한 채 값으로 나왔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 당시에 나도 교통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나쁜 생각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음주단속 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럴 때가 진짜 직위해제 당하고 뭐 난리 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왜냐면 이 제가 그 당시에 그 종리공간 앞에서 저기 근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리공간 앞에 삼층파출소에서 그때 그러니까 그 공간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 마주하는 저기 의경 그 교통 그 정리하는 의경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도 걔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만큼 경찰이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막 엄청나게 부정 비리가 많았던 거예요. 뭐 제 얘기도 저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이제 돈을 받거나 할 거는 전혀 없죠. 저는 기동대니까 저도 좀 할 얘기는 좀 많아요. 뭐 차차 얘기하기로. 아무튼 에, 롤스로이스 사고 그래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그 보니까 뭐 이제 뜬금없이 읽어보면 어 박용진이가 전날 페이스북에 롤스로이스 사고 피의자는 대검 예규에 따라 정관 변호사의 보정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며 소동의 원인은 정관 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뭐 뉴스에 나왔었죠. 그래 17시간 만인가 그래 그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풀려났다고. 그 대금 예규 이게 다 뭐야 했더니 한동훈이가 한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돼 해당 예규는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사건과 무관함에도 마치 검찰이 경찰의 신시를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다. 해당 예규는 박의원 주장처럼 신원 보정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하면 신원 보정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예규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해석해 내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작년 4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설적 찬성표를 찍은 분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포함해 경찰 수사 지휘를 전혀 못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거라 생각한다. 또 한 번 먹이죠.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용진 의원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이후에도 양측은 추가 공방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추가 게시글을 통해 철진한 얘기를 왜 아직도 그대로 뒀는지 지적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한 과대망상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이번 사건 같은 약물 상태 운전에 관대하신 편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의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을 꼬집은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완전 히 범죄자 새끼들만 나가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랍시고 지금 군림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 와 참.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 새끼들이 윤통을 욕하고 한동훈을 욕하고 아니 이원석이를 욕하고 이거 진짜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니 전과가 있는 새끼들이 정말 그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이 윤통, 한동훈, 윤사단을 향해서 맨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개마이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언론이 편향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기사 하나더라고요. 개마이죠. 보세요. 이게 이제 금요일 발표된 갤럽 지지율 관련해서 이제 이 적은 건데 TK 고령층 결집 잼버리 파행 윤 대통령 지지율 35% 돼 있어요. 그런데 한겨레조차도 자기하고 거의 똑같은 색깔인 한글레조차도 2%포인트 올랐다고 되어 있나? 아주 건조하게, 무미건조하게 딱 그 사실만 딱 얘기를 하고 딱 끊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제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1일 한국 갤럽 8월 2주차 조사에서 35%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2% 오른 결과다. 다만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57%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미흡한 폭염 대비 및 운영 미숙 등으로 논란을 낳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가 부정평가 사유로 새로 등장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이게 휴대전화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여부 등을 물은 결과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잼버리 파행 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는데도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오른 까닭은 그간 다른 응답 중에 비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봤던 대구 경북과 60대 이상 등의 결집적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부정평가 상승 추세 속 TK 고령층에서 지지율 방어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정평가 상승 추세 속이래요.
그러니까 심사가 전략에 꼬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 아주 무미건조하게 딱 사실만을 놓고 보면 긍정이 2% 오르고 부정이 1% 올랐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그 긍정평가 상승 추세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그 한글레처럼 최소한 제목에다가 윤 대통령 지지율 35%,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 이렇게는 적어놔야 되잖아. 아니, 상승은 하지 않고 부정평가가 만약에 뭐 1%도 2%도 올랐다면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이거를 좀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긍정이 2% 오르고 부정이 1% 올랐어요. 그러면 긍정이의 방점이 찍혀야 되잖아. 아, 씨발, 찌빠 새끼들아. 어? 이거는 진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 새끼들아.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야. 그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KBS, MBC 최소한 그 공영방송이나 하는 새끼들은. 그런데 KBS, MBC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만 보도하라니까, 최소한. 전주 대비해서 2%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 그것만 보도를 해. 그런데 부정평가 상승 추세 속 TK 고령층에서 지지율 방어, TK 고령층을 또 강조하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아니, 한글에 개마이가 하는 거는 상관없어, 씨발. MBC, KBS, YTN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씨발 내 돈을 받아 처먹어. 그리고 보세요. 이러한 부정평가 상승 추세는 잼물이 파행된 영향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죠. 진짜 상승 추세냐? 아니에요. 보세요. 하락 추세야. 지지율이 상승 추세라니까요. 60%대 있다가 50%로 내려와가지고 50%에서 그래 뭐 54%까지 내려갔다가 약간 횡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세를 보려면 씨발 최소한 한 서너 달 이상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서너 달 이상은. 그 보세요. 4월부터 딱 보면 4개월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리막이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씨발 부정평가 상승 추세냐고 이 씨발놈들아. 중요한 거는 긍정평가가 씨발 4개월 단위로 보면 상승 추세지. 31에서 35가 됐으니까. 추세라는 뜻 모르냐? 아니 한 주 평가만 가지고 그러니까 55에서 57로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게 부정평가 상승 추세 속이래. 아니 씨발놈들이 그럼 봐. 긍정평가는 2% 올랐다니까 씨발놈들아.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한글레 개마이 뭐 그 개향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괜찮아. 이거는 기관지니까. 그런데 MBC, KBS, YTN 연합뉴스는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근데 연합뉴스는 그래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4개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지금 중립적이긴 해요. 근데 지금 나머지 KBS, MBC, SBS가 KBS, MBC, YTN이 지금 개마이 같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어? 그래 방금 얘기했잖아. 한글레조차도 씨발놈아 쪽팔리는지 이렇게 쓰기가 쪽팔렸는지 그냥 아주 건조하게 제목에다가 긍정 2%포인트 상승인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잠깐 한번 볼까요? 아니면 그냥 35%만 적어놨었나? 씨. 뭐 올랐다는 얘기는 안 해놨네요. 딱 일어났네요. 갤럽 윤 대통령 지지율 35%. 그리고 사회환경이 흉악범죄 원인 55%. 진짜
건조하게 해놨죠. 그리고 그래도 소제목으로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도 6%포인트 격차. 근데 누가 앞서는지는 얘기 안 해놓고 6%포인트 격차 해놨네. 아이, 진짜 찌질한 새끼들. 그래 놓고 뭐, 어떤 개마이처럼 이렇게 막 아주 편파적으로는 안 해놨어요. 그냥 처음으로 어떤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보다 6%포인트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5%로 조사했다 해놔놓고, 뭐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그냥 사실만 딱 저기 적어놨어요. 그 댓글 보면 베스트가 말도 안 된다, 할 줄 아는 건 압수수색이 폭탄 주마 처마시는 윤깡통 지지율이 무슨 35%다. 이미 바닥 미시면 2% 20%다. 할배들 다 표집된 거다. 보세요. 이 지금 TK 고령층에서 지지율 방어돼 있다는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댓글 쓴 거잖아. 그 할배들 다 표집된 거다. 아 정말 이 정말 도대체 누가 국힘을 지지할까? 내 주위에는 단 한 명도 없는데 신기하네. 이럴 때 누가 지지하지? 내 주변에는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얘기할 때 한 번씩 언급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뱅뱅 이론이라고, 이거 정확히 누가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뱅뱅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통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뱅뱅 아시죠? 내가 캐주얼 업체 청바지 만드는 회사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릴 때, 제가 10대, 20대 때는 뱅뱅 광고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어차피 TV를 안 봐서 그런지 뱅뱅 광고를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한 7, 8년 정도 전까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청바지 매출,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업 중인 청바지 회사들, 어쨌든 매년 이제 매출을 이제 발표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에 보면 리바이스다 뭐다 해가지고 청바지 업체들 많잖아요. 그 외국계 업체들.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 보면 뱅뱅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를 안 해요. 광고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청바지 업체 매출액 1위가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뱅뱅이에요, 뱅뱅. 이 얘기잖아. 아니, 내 주위에 씨발 윤통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당연히 네 주위에 씨발 네 주위에 찐밥밖에 없으니까 씨발 막 윤통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아, 이 새끼들 이제 웃긴 새끼들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사례가 나온 이론이 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뱅뱅 이론이에요. 아니 주변에 전부 뭐 리바이스다 뭐다 얘기하는데 뱅뱅이라고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매출 1위가 뱅뱅이야, 뱅뱅. 내 주위에는 씨발 윤통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가 씨발라마 편협하게 그 초록은 동색이라고 찐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와씨 그러니까 저 김용민이 저 변희재 매불쇼 족바가 시대 아니면 더 탐사 이런 데만 가서 씨발라마 소통을 하니까 당연히 네 주위에 씨발 윤통 지지하는 놈이 누가 있냐. 당연히 뻔한 거 아니냐 이 병신아. 근데 나이를 얼마나 처먹길래 그런 생각조차도 없냐고. 어? 아유, 한심한 새끼들아. 이 참 불쌍한 인생들.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 봐. 4개월 추세를 보면 부정평가 내렸어, 이 새끼야. 그리고 긍정평가 올랐고. 봐. 부정평가도 4% 내렸고. 긍정평가도 4% 올랐잖아, 이 병신아. 이게 추세야, 추세. 한 주만 딱 잘라가지고, 씨발. 그러면 그 전주는 58에서 55로 내리고. 아유, 씨부랄. 아휴, 참. 불쌍한 새끼. 그래서 이제 제목만 좀 보면. 보세요. 한글래. 아이돌 갈아넣기 잼버리 파행드펀 정부. 염치는 어디로?
K-팝으로 돌려막기, 잼버리 파행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다. 야광봉 물결친 경기장, 잼버리 혼란 수습한 K-팝 스타들, 여행하는 잼버리 체험 사무총장 일침, 한덕수 선제 대응 자찬, 한글레 윤정부 세 가지 고질병 집약된 국정 실패 결정판 잼버리. 여기서 특히 이제 여행하는 잼버리 체험이라고 이걸 아니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 발언하던 사무총장 표정이 엄청 밝았어요. 그리고 이거 칭찬으로 한 얘기였어. 그런데 한글레는 이게 이제 일침을 난 거다. 이렇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DNA. 그리고 보세요. 아니 어차피 이거 K-팝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일정을 바꾼 것 뿐이죠. 그런데 보세요. 뭐 아이돌 갈아넣기는 씨발라마 그날 이 시간이 KBS 뮤직뱅크인가 하는 시간이었다며. KBS도 씨발 이거 재수했을 거 아냐. 어? 어차피 씨발 뭐 저기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 하는 시간이었고 그 출연진들 거의 그대로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씨발 진짜 광고 효과만 좋네. 그 KBS는 땡큐 했을 건데 씨발라마. 아유 쓰레기 새끼들아. 개항 볼까요?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안전조치 미흡 정부 산안법 위반. 보세요. 사고나라 씨발 기우제 지내고 있어 지금. 태풍 속에 K-팝 콘서트 무대 무리한 준비 괜찮을까? 사고나라 씨발 사고나라. 총체적 난맥 잼버리 대통령 사과 문체 국정조사 해야. 노컷 이현주 잼버리 파행 국민 가슴에 상처 윤 사과해야. 아 씨발 이현주. 노컷보이 파행으로 일그러졌던 잼버리 K-팝이 겨우 구원등판. 무리수요 연속 잼버리 K-팝 콘서트 또 안전불감증. 사고나라 씨발 사고나라. 아유 쓰레기 새끼들아. 요 개마이 TK 고령층 결집 잼버리 파행 윤 대통령 지지율 35%. 잼버리 파행 책임 윤석열 정부에 있다 60.2%. 잼버리 구류기도 남탄맛 윤 대통령은 왜 그 자리에 안 있나.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망한 잔치 끝나 새만금 신공항 필요 없다. 그나마 개마이가 그래 새만금 신공항 필요 없다. 이거 내가 저번에 뭡니까 저기 새만금 신공항 백지와 무슨 시민운동본부인가 그 입장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 프레시안 진중권 윤정부 두고 잼버리 파행 자신들이 책임질 일 있으면 나쁜 놈 찾아. 평시작전에 실패한 지휘관 무책임 프레임에 갇힌 대통령. 새만금 잼버리 수습했더니 민주 윤 정부가 진사고 국민이 스스로서. 그나마 조선일보가 상당히 중립적으로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냉정하게 그래 뭐 윤통이 그래 이제 사고 친 거는 맞아요. 어차피 이리 되라고 그래 한 거야.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 분명한 건 윤통 책임 맞아. 윤통이 그냥 그래 작심하고 그냥 처음부터 야 이 개새끼들 준비 좀 똑바로 안 하냐고 만약에 했으면 이런 사태는 없었어. 최소한 그래 저기 이렇게 막장으로는 치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윤통은 그래 하면 안 되지 씨발라마. 이 빨갱이 새끼들 다 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가부 장관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저기 대통령님 저기 밑에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자료 달라니까 자료도 안 주고요. 어쩝니까 하니까 그냥 내둬라 씨. 그 예산 좀 달라고 하는데 그래 뭐 씨발 그래 예산은 좀 지원해주고 그냥 내둬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이 병신들아. 에휴 한심한 새끼들. 왜 윤통은 씨발 자신 있었거든. 그래 그 씨발 그래 개판 치고 깽판 치고 뭐 수습 내가 할게. 그 봐라 병신아. 그러니까 한 60억 들여가지고 수습 쫙 하잖아. 그리고 그래 K-팝 콘서트 연기한 거 당연히 이것도 씨발 막 윤통이 그거였지. 전술이었지. 6일날 씨발 K-팝 콘서트 했었어 봐. 그 윤통은 당연히 어차피 그래 K-팝은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 끌고 있으니까
어차피 망친 거, 저 망친 상황에서 지금 저거 해봐야 어차피 효과도 없으니까. 야, 저 뒤로 빼. 제일 마지막 날 해. 당연히 윤통이 씨발마, 저기, 전술적으로 잼버리요, 케이팝 콘서트를 씨발마 제일 마지막으로 뺐지. 왜냐, 이, 마지막에 이제, 한, 이제, 뭡니까, 한판 뒤집기. 한판승으로 씨발 딱 뒤집어 까기 위해서. 한심한 새끼들. 그래, 유무식이다, 윤두창이다. 아이고, 씨발놈들아. 이 무식한 새끼들아. 아유, 씨발. 아니, 그러니까, 어제, 뭡니까, MBN의 뉴스 와이드 3시 반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얘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한민수가 제가 했던 말을 해요.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잼버리 사태 관련해서, 또 정치판에서 이 개사업 났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한민수 그 새끼가 나와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원래, 이거 지금, 저기, 민주당에서도 정부 이당 탈 안 했다. 아니 그냥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일정을 줄이고 이제 폐막을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하라고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정치판에서 개싸움이 됐냐면 아니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준비했다고 남 탓을 전 정부 탓을 또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다. 그 얘기를 한민수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한민수 그 말 맞아.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가만보니까, 씨발놈들이 이것들이 지금 물고 뜯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유장무야 그냥 대충대충 듣고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가만보니까, 씨발놈들 그러면 안 되지, 개새끼들아. 물고 싶고 뜯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래, 저 새끼들 탓이라니까. 문재인 저 개새끼 탓이라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제 뉴스 와이드. 아마 중반부쯤 될 거예요. 잼버리 얘기하다가 한민수가 억울하다는 듯이 아니 우리가 먼저 남탓한 거 아니다고 씨발 대통령실에서 먼저 씨발 저기 문재인 탓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더라니까. 맞아 야 찌바 새끼들아 한민수 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계속 그러잖아 병신아. 아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으면 뭔가 좀 의문을 품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의문을 너희들이 생각해도 한민수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아니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 윤 대통령 공격도 안 했고 그냥 위험을 대충 그냥 좀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그 걱정하느라고 우리도 막 바빴는데 일이 왜 이렇게 됐지? 자기들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잘못 아니다 씨발 저기 대통령실에서 뭔데 씨발 저기 문재인 탓이라고 했다니까. 깝깝해 하더라니까 한민수가. 우리 잘못 아니야. 우리가 먼저 남 탓한 거 아니야 씨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병신아. 어휴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씨발 진짜 다른 건 아니 진짜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아니 한민수 같은 그런 꼴통 새끼를 대적하는 상대로 최수영이하고 씨발 김용남이를 앉혀놓고 아니 당에서 좀 씨발 김용남이 그 새끼는 좀 어떻게 해라 좀 씨발 최수영이하고 좀 비켜달라고. 최소한 지금 딱 보니까 아니 씨발 그래 KBS MBC 이거는 냅두고 어차피 내놓은 새끼들이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MBN 같은 경우는 프레스룸이나 아침에 하는 그거는 앵커 보는 개시장년 그거하고 완전 개딸년들이고 한데 그래도 아니 최소한 그래도 7시 뉴스에서는 단독도 나오고 한다고. 근데 KBS MBC는 아예 그거조차 없거든요. 그래 그 뭐야 MBN은 아예 그냥 빨갱이 방송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7시 뉴스에서는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애를 써. 그러면 그런 정도의 방송국에다가 패널을 낼 때는 씨발 좀 전투력이 있는 놈을 갖다가 좀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매 씨발 김용남이 같은 그런 물러 터진 새끼를 내보내고 최수영이 같은 그런 씨발 니만 내맛 없는 그런 새끼 내보내가지고 씨부랄. 아무튼 나 진짜 선생한테 또 괜히 일렀네요.
편안한 휴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